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저희 교재 403페이지를 일단은 펴볼까요? 403페이지. 403페이지. 자, 403페이지를 펴보시고요. 네. 거기 가면 주제가 이제 비과세라는 주제가 있죠? 네, 일단 여기를 펴놓으시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서울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약속을 미리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짧게 끝내서 이렇게 세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렇죠. 하긴 공부가 뭐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뭐 한 지금 2주 정도, 2, 3주 정도 됐는데 할만한 것 같습니까? 네. 안개 속이죠. 안개 속, 그렇죠? 네. 근데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11월 29일 날이 시험 발표인데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무슨 경매 관련 특강을 갔었는데 거기도 시험 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답을 밀려 쓴 건 아닌지 합격한 것 같은데 혹시 찍은 게 이게 맞았는지 이름은 잘 썼는지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은 일단은 국세였습니까? 지방세였습니까?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다 이렇게 출발했죠. 지방세다. 우리 조세 총론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지방세는 우리가 이제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가 있는데 얘는 이제 특광도에서 운영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면 경기도도 안 좋은 거야. 부동산 거래가 잘 돼야지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경기도 재정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부동산을 막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막 하는데 규제가 돼서 거래가 안 되면 지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죠. 이 거래가 자꾸 돼야 되는데 막 투기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게 서로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취득세는 목적세였습니까? 보통세였습니까? 보통세. 자, 우리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통세. 그러면 보통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거두었을 때 사용의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취득세를 거두면 뭐 도로 정비도 하고 뭐 공원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세의 반대말은 뭐였죠? 목적세. 목적세는 세금을 거두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그 목적에만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오로지 어디에만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다는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목적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우리가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는 이거는 바늘이었나요? 실이었나요? 바늘이었죠.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기억나시죠? 그럼 취득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딸려붙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가 딸려붙고요.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가 딸려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딸려붙어요. 이런 세금들이 딸려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부과되는 세금에서 부가세라고 했었죠. 덧붙여지는 세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종양세일까요? 종가세일까요? 배웠죠? 이 단어도. 종가세. 종가세 방식과 정률세율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률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세율이 비율로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종가세는 요 과세표준, 요게 과표고 그 다음에가 요 세율이었어요. 요게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종가세. 그렇죠? 그러면 얘는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취득세다. 그러면 요 취득세는 우리가 왜 내느냐? 예, 취득세는 왜 내냐면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행위. 그럼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에 나오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 취득이라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은 어떤 거냐? 원시는 최초. 그렇죠? 배웠죠? 최초를 취득하는 거. 최초. 그러면은 우리가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땅에다가 여러분들 땅에다가 뭐예요? 건물을 짓는 거죠. 빌라를 짓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신축. 그렇죠? 신축.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노후화돼 있어. 그래서 노후화돼 있어서 건물을 부시고 다시 건물을 져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아까 그건 신축이고 그거는 개축? 개축? 증축? 개수? 아는 거 다 나왔어요? 네?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죠? 재축. 다시 짓는 거니까. 그렇죠? 증축은 올리는 거죠? 증축은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 그게 바로 증축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을 하면 세금 낸다. 승계란 말은 알겠죠? 넘겨받는 거죠? 넘겨받는 거예요. 부동산 넘겨받아도 세금 내라. 취득세를. 그러면 넘겨받을 때는 돈 주고 넘겨받으면 유상승계. 그러면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 매매나 뭐 매매계약. 매매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매매라는 것은 뭐 경매로 받거나 분양을 받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평택역에 있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 짓고 있던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가 두 채를 분양을 받았다. 그럼 난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평택대 옆에 있는 대우 프로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취득세 내는 거죠. 그렇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돈 주고 사야지만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상도 된다. 무상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랬어요. 무상. 그러니까 유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상도 들어간다. 그러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상으로 넘겨받는 거. 상속. 그렇죠. 상속. 이건 돌아가실 때 넘겨받는 거고 또 징여가 있겠죠. 징여. 이건 살아계실 때 넘겨받는 거죠.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꼭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세를 낼 수 있네요. 유무상을 안 따져요. 그렇죠? 유무상을 안 따집니다.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간주 취득. 요 간주 취득이 중요했었어요. 요 간주 취득. 요게 중요했었어요. 요게 간주. 간주가 뭘까요? 간주. 뭐뭇으로 본다. 그렇죠? 간주하고 비슷한 말이 뭘까요? 간주. 의제. 간주와 비슷한 말이 의제. 의제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한다. 네? 눈빛이 흔들리는데? 네? 간주한다, 간주. 그렇죠? 추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추정이 약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간주가 되면 그렇게 볼 테니까 잔소리 말고 세금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취득이 아니었었어요.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야. 그런데 취득인 것처럼 보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질 않아. 소유권의 변동이 원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변경을 통해서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우리가 취득으로 보는 개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걸 우리는 취득 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논인데 이 논을 대가 뭘까?
대지죠, 대지. 대는 대지입니다. 그러면 논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어요. 불법으로 지으면 돼요, 불법으로. 그렇죠? 그럼 잡혀가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성격을 바꿔야죠. 뭘로? 대로. 이런 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이게 지목이니까. 그렇죠? 이런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공시법. 공시법이 무슨 요일 날 있나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빠졌어요? 토요일 날도 수업 있어요? 아니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 줄 아는 거야. 이게 무슨 주 5일제가 아니야. 공부에 무슨 주 5일제가 있어. 원래 주 7일 공부를 해야 되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 6일을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5일만 딱 하고 이틀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죠? 안 해. 안 한다니까. 이 틈만 주면 이게 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6일을 붙잡아 두는 거야,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딱 내가 공부 틀이 잡히는데 한동안 4일, 5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틀 쉬어버리면은 또 금방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토요일 오전까지 딱 여러분들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단은 그냥 하여튼 6일 내내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공부 모드로 바뀌어 있어야 돼. 아직은 이제 그게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늘 개모임 가고 찐방 가고 뭐 이런 데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게 공부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예열을 한다 그러죠. 수영차도 날씨 추우면 예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서서히 내가 공부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공부해 본 지가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책만 봤다면은 졸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짜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의욕적으로 뭐 아침 6시 기상, 뭐 6시부터 공부를 한대요. 그럼 뭐 밤 12시까지 공부. 그렇죠?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짜요.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쓰러져요. 막. 그렇죠? 막 쓰러집니다. 주위 사람 막 힘들게 해 막. 그렇죠? 짜증 내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만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을 늘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복습했다면 다음에 2시간 조금씩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이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막 3시간 4시간 하면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표를 잘 짜셔서 무리하지 말자. 그렇죠? 어차피 시험은 내년에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목을 변경하면은 이게 대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올라간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을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취득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냐? 누가 내긴 납세무자가 있겠죠. 납세무자가. 그러면 납세무자는 당연히 원시 취득했으면 원시 취득자가 있을 거고 승계했으면 승계 취득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주했으면 간주 취득자가 되겠지 뭐. 그렇죠?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누가 내면 될까요? 신축하면은. 신축주? 건축주. 우리 그 건물 지으면 이렇게 공사 게시판에 보면은 뭐 시공자, 감리자, 그 다음에 건축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축주라죠, 보통. 건축주.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했으면 누가 낼까? 매매.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그렇죠? 내가 분양을 받으면 수분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경매면 뭐예요? 낙찰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은.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받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상속인이라고 그래요? 피상속. 이게 좀 헷갈려. 자,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누구예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아버지죠. 피상속이냐. 그럼 그분이 세금 낼 리가 없겠죠. 피상속인 뭐예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그렇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피상속인 내야 돼? 상속인 내야 돼? 상속인. 그렇죠.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고 피상속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징역. 징여면 누가 내? 징여. 징여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징여 받은 사람을 수증자랍니다. 수증자. 이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수증자라고 해서 수증자가 되는 수증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갑이었는데 지목을 바꿨더니 또 갑이 된 거예요. 그럼 세금 누가 내면 돼요? 이 사람이 내야지 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뭐라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소유자지. 취득한 건 없잖아요. 그냥 이거 땅의 지목만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는 말만 합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취득해야지 세금을 낼 것인가? 즉 과세 대상이 있어요. 과세 대상은 10가지. 요거는 나중엔 다 외우셔야 돼. 10가지는 지금은 그냥 10가지가 있다는 것만 봐주시고 어차피 이제 내년도 되면은 해가 바뀌니까 다 까먹으니까 내년부터 외우시면 돼요. 암기는 내년부터. 암기는 그렇죠? 암기는 내년부터. 해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토지 자산이 있고요. 건물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준부동산이랍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준부동산 차량도 있고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기장비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권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권도 있고 임목도 있다더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 돼요. 10가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대상물이 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자, 그럼 우리 지금 교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뭐 하자? 아닐 비자거든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가 제일 좋은 절세지.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취득을 해도 세금 안 받겠다 이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비과세 제가 큰 제목들만 해놨어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기본소득 언급하기로 한다 돼 있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평택시에서 평택시 제2청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제2청사 건물을 지면은 평택시에서 세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겠죠?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부과해요? 평택시가 취득세를 걷는 곳이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부과해요? 자기 하나 나 하나? 뭐 내 안에 너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만 하시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 이 신탁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면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이 신탁이라는 용어는 민법에도 나오고 개론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오고 세법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신탁이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신탁에 대해서는 학개론 시간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신탁의 여러 가지 종류, 뭐 담보신탁, 무슨 관리신탁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 신탁은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신탁은 믿고 맡긴다 이거야. 믿고 맡긴다. 내 부동산을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믿고 맡기는 거야. 그럼 맡기는 거는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취득이 아니죠. 그냥 맡아서 관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맡아서 관리만 해주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그래? 취득한 것도 아닌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신탁법에서 그 나의 부동산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냐?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를 말해요. 위탁자. 그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 수탁자. 이런 용어를 이제 배우실 거예요. 또는 뭐 이 사람을 뭐 신탁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맡긴 거잖아요. 이거는 신탁. 대신 우리가 맡기게 되면은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이게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특수한 등기를 해줍니다. 그때 하는 특수한 등기를 신탁 등기라고 그래요. 신탁 등기. 이제 요 신탁 등기라는 개념은 등기법에서 여러분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신탁 등기라는 별도의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을 딱 걸어놓으면은 얘네가 관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얘가 돌려줘요. 그러면 이 수탁요자는 이거 공짜로 해줄까요? 돈 받고 해줄까요? 돈 받고 해줄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 받고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탁 얘네가 수탁자가 신탁 보수를 받아요. 약정서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기를 풀어주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했을 때 이 수탁자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 내라면 이 사람들이 나 그럼 안 해 이렇게 하죠.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이거 왜 나보다 내라고 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 없는 거예요. 다시 명의를 이쪽으로 돌려줘도 마찬가지야. 돌려줘도 이거는 취득세가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자, 신탁이란 말 아시겠죠? 네, 믿고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자, 환매라는 개념은 뭐냐?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환매라는 것은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그렇죠? 그러면 환매 등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환매 등기. 그러면 법률의 환매라는 건 뭐냐면 강제야, 강제. 내가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 국가가 하라고 해서. 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니까 등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등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환매 특약이라는 것이 있죠. 환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 환매라는 단어가 은근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가면은 은행에서도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은행에서 채권을 팔아 나한테. 채권을 팔고 일정 이익이 나면은 다시 은행에 사주는 거야. 그런 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매 방식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LH공사에서 환매 조건부로 분양을 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해요. 그럼 내가 분양을 받았어. 대신 임대 수익률이 LH에서 얘기하는 그 일정 수익률이 안 나와주면은 LH에서 다시 환매로 사주는 거야. 이런 걸 환매 조건부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거를 원해서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하지 않은 거야. 거기다 법률자 붙었잖아. 법률. 이때 법률자는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 뜻이에요. 강제로. 그럼 강제로 등기하러 등기한 건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 시간도 또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임시흥행장 등의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 얘는 뭐냐면 임시흥행장, 임시기 때문에 비과세. 임시흥행장은 뭐냐면 이거죠. 만약에 평택역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설무대 이런 특설무대를 한 거야. 송년 뭐 음악회 해가지고 송년 음악회 해서 특설무대를 이렇게 설치해주면 특설무대. 그러면 송년 음악회에서 특설무대를 해주면은 요거 행사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일이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럼 이거 무대에 설치하면 이것도 건축물이거든, 사실은. 건축물은 우리 이런 것만 건물이 아니에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다 건물이거든요. 이게 임시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취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고작 10일 쓰려고 건물 여기 가건물처럼 해놨는데 이걸 취소를 받는다는 거는 이건 너무 과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임시 흥행장은 세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임시 기준이 얼마냐면 1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1년 미만의 동그라미, 1년 미만. 그 다음에 5번 9억 원 이하. 여기서 9억 원 이하 의미는 뭐냐면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가주택이 아닌 9억 원 이하의 자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주택의 개수라는 지적은 비과세 주겠다.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요. 이 말뜻은 공동주택의 개수죠. 공동주택의 개수. 자,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공동주택의 개수. 개보수한다 이거죠. 개보수한다. 공동주택을 개보수한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개수가 되면 고치는 거니까 개수가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죠, 가치가. 그러면 이게 원래는 간주취득이야. 간주취득이니까 세금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있는데 노후화가 됐어요. 노후화. 자, 속된 말로 그지 아파트야. 시켜서. 자, 그러면 노후화가 됐는데 노후도가 너무 과하게 심하면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도를 따져봤더니 생각보다 노후가 돼 있진 않았어. 그러면 재건축 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어. 이거를 개보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은 여기에 뭐 300세대가 있다면 300세대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수하는 거야. 근데 개수했더니 세금 내래. 그랬더니 여기 주민들이 나 안 한다고. 그럼 나 안 해. 뭘도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개수 못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개수가 뭘까요? 페인트 칠하고 창틀 바꾸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개수하면 세금 내야 되지만 공동 300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개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세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럼 만약에 단독주택을 개수하면 어때? 이건 세금 받아요. 단독주택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내 단독주택 집 개수했다 이거예요. 그건 세금 내야 돼요. 그거는. 하지만 이런 공동주택의 개수가 돼서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 세금 안 받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6번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자, 남들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상속해 주는데 여기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고를 내셔가지고 폐차를 해요. 폐차. 그 돌아가셨어요. 폐차를 물려준 거야. 폐차를 상속해 줘. 남들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폐차를 물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상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지면 취득행위거든요. 그럼 취득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세금을 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누구 염장을 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폐차를 물려준 거 아버지가. 그러면 폐차를 상속받았으니까 세금을 내라. 지금 폐차 처분하는데 처분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야 폐차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재산이냐 폐차가. 그렇죠? 폐차를 여러분 물려받으시면은 그 집에다 보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폐차 처분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과세는 왜 이게 과세하지 않을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어적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래서 세금 안 받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취득시기 별표시 하나. 자 여기는 이제 좀 중요하죠. 취득시기. 이 취득시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취득시기는 이거죠. 우리 취득세는 지난주에 정리했었죠. 취득세는 고지 나쁘다, 신고 나쁘다. 신고 나쁘였어요. 자, 취득세는 신고 나쁘였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취득세는 신고 나쁘다. 그렇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나쁜데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60일은 딱 나와 있는데 이 취득 시점을 알아야지 60일 따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가산세.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취득 날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취득 날짜를 어떻게 정하겠냐? 우리 취득 행위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죠.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 날짜가 언제냐? 두 번째, 승계 취득일 때는 언제냐?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일 때는 언제냐? 요것만 아시면 되지 뭐. 그렇죠? 물론 이제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 공법을. 그래서 공법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원시는 만약에 건물을 내가 신축을 해요. 건물을 신축을 해. 건물을. 자, 그럼 요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요. 그럼 땅에다가 건물을 딱 신축하면은 어때요? 신축 허가가 나야죠. 맞아요?
신축 허가. 그러면 신축 허가가 나야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을 짓게 되면은 뭘 개발하게, 항상 뭘 개발, 그죠?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항상 순서가 뭐냐면 인허가야, 인허가. 인허가 나야지 내 이름으로 등기를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중요해요, 인허가가 중요해요. 인허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허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이 뭘까요? 그게 어제 공부했던 공법이에요. 어제 공법이었죠? 네. 그러니까 공법은 인허가와 관련된 법이야. 그러니까 공법은 돈 되는 법이에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알면은 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은 다 암호화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 저 암호를 푸는 순간 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공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법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근데 돈 벌기가 어려워. 그게 문제야. 그렇죠? 자,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돈 벌면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인허가가 먼저 나야지 등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 그래서 수요일 날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등기는 무슨 날이죠? 토요일 날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오묘한 깊은 믿거나 말거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허가를 배워야지 등기를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공시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취득 날짜는 허가 날짜로 가야 되느냐, 등기 날짜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과세관청은 세금은 빨리 받고 싶을까요? 늦게 받고 싶을까요? 빨리 받고 싶죠. 자, 여러분은 세금을 빨리 내고 싶으세요? 늦게 내고 싶으세요? 안 내고 싶죠? 안 내고 싶지 않아요. 뭘 늦게 내? 안 내고 싶지. 우리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 빨리 받아야지. 그러니까 얘는 등기 아니라 뭐예요? 허가로 가는 거, 허가. 그러면 이제 건물의 허가일을 알면 돼. 근데 건물의 허가일을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건축법에서 배워요. 그럼 건축법에서 뭐라 하면 사용 승인이란 말을 씁니다. 사용해도 좋다. 말 그대로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란 말을 써요. 사용 승인. 승인이란 말 아시죠? 써도 좋다 이거죠. 사용 승인. 네. 사용 승인을 내준 날이 허가가 됩니다. 자, 승계. 승계는 이제 우리가 매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은 이제 언제 상속 개시. 상속 개시가 되고 나야지 등기가 떨어지거든, 보통. 그럼 개시가 된 날은 뭐냐면 사망. 보통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장례도 안 치르고 사망신고 해요? 네. 급하구나. 그렇죠?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면서 그렇죠? 믿기지 않아. 그래서 사망신고를 이런 자세로 가야지. 신고부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고. 자, 사망신고예요, 사망신고. 그러면 사망신고가 돼야지 등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요 날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증여. 그러면 증여는 여러분들, 증여는 계약을 할까 안 할까? 증여. 보통 증여는 계약하나요? 계약서 쓰나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 쓰나? 안 하고 그냥 등기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여는 법적으로는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실제 계약하느냐? 그러니까 외동딸, 외동아들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가족이 막 5인, 자녀가 5인이야.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심지어는 등기를 넘겨봤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거야. 야, 너 언제 아버지가 그거 증여 주셨어? 10년 전에 아버지가 나 좋아하잖아. 나 증여 줬어. 너 아버지가 뭘 좋아해, 너를. 날 좋아하지. 너 아버지 도장 갖다서 파서 이거 등기 이거 이전한 거 아니야?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증여는 계약서를 쓰는 게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안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고 그래요. 계약을.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되고 나서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일로 갈까요? 계약일로 갈까요? 계약일. 자, 이런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 증여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매매는 이제 매매계약서 쓰겠죠. 매매는 뭐 계약금 들어가고 중간에 내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내는 돈을 중도금,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있죠? 중도금이 있어요. 중도금. 그다음 마지막에 주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잔금 쳐야지 등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계약금하고 중도금 준 날짜는 취득 날짜가 될 수 없겠죠? 왜? 중간에 계약 파기되면 이거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잔금 친 날하고 등기 날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잔금 날짜로 갈까요? 등기 날짜로 갈까요? 그렇지. 빠른 날이라고 했잖아요. 빠른 날. 과세관청은 무슨 날을 좋아한다? 빠른 날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보다는 잔금이 보통 빠르니까 일단은 잔금 날짜가 되는 거죠. 물론 등기가 간혹가다 먼저 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건 실무적으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잔금 치고 등기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잔금 날짜가 된다. 그러면 간주취득은 이제 요 논을 우리가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맞아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 시점 언제 되겠어요? 요 꼭지점이 돼야겠죠? 요 꼭지점을 뭐라 하면 좋을까요? 변경된 날. 맞아요? 변경된 날에 취득한 거잖아요. 이거만큼.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뭐 물어볼까요? 요런 거 쭉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거의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만 보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의 의미는 취득일에 납세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6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있죠. 자, 원시취득은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등기일이 우선이다, 허가일이 우선이다. 허가일, 그렇죠? 허가. 그래서 건축이나 개수했을 때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 밑줄.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실제 사용한 날이 있다면 실제 사용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왜 빠른 날?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입주를 먼저 했다면 입주한 날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립간척. 이때도 허가일인데 매립간척. 자, 바다가 육지가 돼요. 이게 매립간척이죠. 바다가 육지가 돼요. 그럼 얘는 허가일을 뭐라 한다?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다 이게 공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유상승계. 자, 원칙은 뭐예요? 밑줄. 잔금 지급일. 얘 등기일이 원칙이었어요? 잔금 지급이 원칙이었어요? 잔금 지급. 잔금 지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얘는 이제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이번 사회상 잔금 날짜로 나눠집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에서 동그라미 1번. 증여나 기부. 증여나 기부는 아까 계약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뭘로 한다? 계약일. 그렇죠. 우리가 무슨 증여를 해주기로 했다. 물건을. 그러면은 기부도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기부 약정을 하고 넘겨주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만 자, 밑줄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일로 간다. 상속 개시로 간다. 상속 개시일. 그렇죠?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부란 말 처음 나왔죠. 연부라는 건 뭐라 써 있습니까? 연부라는 말 뜻은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 뭐라고요?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 이랬을 때는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을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언제로 하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만약에 얘는 연부기간이 4년이야. 연부기간이 4년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취득 시점이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날을 뭐란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렇죠? 네 번 다 신고하는 거예요. 연부취득은. 자, 연부라는 건 뭐라고요? 나눠내는 거. 그 다음에 의제 간주취득은 차량의 종류를 바꾸거나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 지목 변경 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어쨌든 변경된 날이 포인트죠? 변경된 날. 실제 변경 공사한 날이 먼저냐? 공부라는 것은 뭐죠? 공적 장부. 그렇죠? 공적 장부가 뭐 등기부, 대장 여기에 변경된 날을 좀 빠른 날이다. 어쨌든 빠른 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취득세 신고를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일이 다 명명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날짜를 잘못 파악해 버리면 잘못하면 가산세가 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요 승계 중에 유상 승계에 대해서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그렇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